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16.6도, 익산 14도, 진안 12.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익산 30도, 진안과 장수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햇볕이 강해 오존 농도가 짙고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동안 높게 나타났다가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대학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올린 이른바 저자 끼워넣기 의심 사례가 전북대에 이어서 전주교대에서도 나왔습니다. 대학이 자체 조사를 벌여 연구 부정은 없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지만 교육부는 앞서 JTBC 취재 결과로 드러난 전북대의 사례처럼 조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조사 딱지를 붙여 보고서를 대학에 돌려보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린 전주교대 A 교수. 이런 사실은 지난해 정부 1차 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A 교수가 자진 신고하지 않아서입니다. 네, 교수가 안 냈습니다. 2차에서 걸러졌던 거예요. 학교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고요. 시스템 통해서요. 거기서 걸러진 겁니다. 결국 대학의 자체 조사로 A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확인됐는데 전주교대는 자녀 입시를 위한 저자 끼워넣기 등의 연구 부정 사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녀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했고 공동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주교대 조사의 신뢰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리위원회에서 부정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부실한 검토 결과 보고서라고 판단해서. 자문단의 추가 검토를 거친 교육부는 전주교대의 보고서를 돌려보내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전북대와 함께 지역 내 두 국립대가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게 밝혀지면서 제19 감사기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7년 전 맺은 협약 때문에 롯데와 종합경기장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롯데가 전주시에게 협약 해지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롯데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17일 롯데와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김 시장은 롯데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해지할 권한이 없어서 결국 롯데를 개발 파트너로 삼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완전히 전주 스스로 다 그릴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지만 그게 현재는 법적으로 전주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으로서 저희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롯데가 지난해 6월 전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만약 전주시가 롯데와 계약을 해지하면 혹시 다른 대기업에 판매시설 입점을 허용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전주시는 롯데가 아닌 동종업계의 판매시설 입점을 허용할 뜻이 없다고 회신합니다. 지난해 7월 롯데는 협약 해지를 위해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해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협약 해지 조건은 롯데백화점 옥상 헬기장 해제와 백화점 앞 광장 활용 허가, 그리고 천변 주차장 조성과 전주시 공무원의 포인트 제휴 협약입니다. 롯데는 또 종합경기장 개발 초기 투자에 13억 원이 들어갔다는 입장도 밝힙니다. 관련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롯데가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셈인데 정작 전주시는 이런 제안을 거부합니다. 전주시는 백화점 옥상 헬기장은 피난의 유흥에 필요하고 천변 주차장 조성은 환경단체 반대를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 롯데와 공무원 포인트 제휴 협약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반대합니다. 정의당 서윤근 시의원은 롯데의 제안을 들어줄 수도 있었는데 전주시가 롯데의 요구를 거부한 뒤 왜 다시 롯데와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분히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가지의 사소한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한 수준의 이 민원을 그냥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길고도 길었던 이 과정들을 그냥 쉽게 깨버린다는 것이죠. 시민단체는 롯데와 협약 해지가 불가능했던 게 아니라 전주시가 스스로 기회를 내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었던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기회를 전주시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을 숨기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속이는 거고. 롯데와 계약 해지가 힘들었다는 지난달 전주시 발표와 달리 전주시가 사실상 롯데를 조합경기장 개발 파트너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에 대해 폐기물 불법 매립 실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조사 결과 폐기물이 공장 안에 2,000톤가량 불법 매립돼 있고 토양에서는 발암 물질과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입니다. 굴삭기로 마당을 파헤치자 폐기물이 포함된 실커먼 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근 건물에서는 비밀 폐수 처리장으로 의심되는 시설까지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비료 공장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군산대에 맡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대 용역팀은 공장과 주변을 조사한 결과 폐기물 불법 매립이 1,400세제곱미터 약 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렌치 조사에서 나왔던 것이 한 1,100루베 정도가 되고 식당에서는 한 200루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트렌치 조사를 해서 나온 폐기물이 1,400루베 정도가 폐수에 오염된 10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불안전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방향조 화합물 16개 항목과 담배에서 나오는 TSNA 등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또 비소와 납, 니켈 등 유해 중금속도 나왔습니다. 기준치 미만이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의 농도를 보이다 보니 환경 오염을 야기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비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농도가 관측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ppm 100만 문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공장 안 폐기물 매립 조사에서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된 만큼 곧 나올 환경부 역학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국잼 군산공장의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잼과 군산공장 인수협약을 한 MS그룹 컨소시엄이 어제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MS오토텍 등으로 구성된 MS그룹 컨소시엄이 한국GM 군산공장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한국GM과 인수 협약을 한 뒤 한 달여 만입니다. 그동안 컨소시엄은 배타적 협상권을 갖고 군산공장에 대한 실사를 했습니다. 컨소시엄은 다음 달 28일에 군산공장 인수를 위한 잔금 1,000억 원을 납부하고 등기 이전을 한 뒤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발전과 전망이 있는 기업, 그리고 고용을 좀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이것을 보고 그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장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겼습니다. 군산공장 매각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측면 지원하고 조기 재가동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기업이 우리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어려움들, 그 실업자나 협력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은 군산공장에서 국내외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오는 2021년부터 연간 5만 대, 그리고 2025년부터 연간 15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제는 제38회 스승의 날이었죠. 우리 주변에는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창조의 힘을 불어넣는 특별한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정읍시 사내면의 작은 시골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들어서자 색다른 수업 광경이 펼쳐집니다. 책상에는 골판지로 만든 어설픈 로봇이 놓여 있고 아이들은 로봇에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코딩 작업이 한창입니다. 로봇은 동화책에 나온 등장인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수업은 교과서대로 짜맞힌 대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가면서 이제 재밌어지고 실력도 늘고. 로봇 수업이 끝나면 전 세계 청소년들과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 질병과 환경 등 세계적 사회 문제를 자신의 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공유합니다. 이 같은 수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미래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사의 뜻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미래 혁신 교육자상을 받은 조영상 선생님은 로봇과 코딩 교육을 통해 시골 아이들에게 상상과 창조의 힘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책 안에서 어떤 등장인물들의 문제점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코딩이나 어떤 것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꾸며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열악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 조영상 선생님의 교실에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과 변화를 만들겠다는 교사 간의 믿음으로 미래 교육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무주군이 다음 달 열리는 산골영화제 기간에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결혼 이주 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민과의 결연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무주 산골영화제. 무주군은 영화제를 통해 반딧불 축제도 함께 홍보하기 위해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운영합니다. 하루 2차례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와 함께 또 하나의 추억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반딧불이 다량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설구 물선 타국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든든한 새엄마가 생겼습니다. 남원시는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로 7년째 여성단체 협의회원들과의 결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새롭게 맺어진 인연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완주군과 경북 7곳군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함께 열었습니다. 1999년 자매 결연을 한 이들 지역은 5년 전부터 두 단체장이 나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호영남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제향교 6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김제향교 만화루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박창규 전교는 김제향교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다시 유교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장수군이 유치에 나선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가 오늘 발표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장수군과 천안시, 상주시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선 협상 대상 지자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지난 13일 우선 협상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발표를 미뤘습니다.